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일요일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1월 9일 인사드립니다. 자, 11월 7일 이재명 자정이 11월 7일 자정이 이재명이 몸통으로 의심이 되고 있었던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대규모 개발 이익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을 검찰에서 제기를 하는 그 시한이었죠. 일주일 시한이었는데 검찰이 포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포기를 했다기보다 저지를 당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항소 포기를, 저지를 당했는데, 저지를 당했는데, 항소하는 것을, 그 전말이 오늘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왜 항소를 하지 못하도록 했는지, 그 내용도 지금 하나씩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항소 저지를 하는데, 가장 꼭대기에는 당연히 용산 이재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목적은 당연히 이재명 보호를 위한 겁니다. 이재명 보호를 위한 건데, 그 과정에서 김만배, 대장동 업자 김만배에게는 일확천금이 다시 돌아가는, 돈다발이 안겨지는, 그래서 벼락 행제를 하는 그런 그 상황을 노렸다. 지금 2심에서 검찰 쪽의 항소를 포기한 것이 그런 결과를 노린 것이고, 또 이재명의 복심인 정진상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진상의 무죄를 노린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지금 따로 재판을 받고 있죠.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도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데 재개되더라도 아예 재개되는 그 법원에서 재개 시그널만 가도 이 재판을 없애버리는, 그러니까는 재판 중지법보다 더 확실하게 없애는 그런 재판 중지법은 위헌 법률 심판 같은 것이 제기가 되면은 이게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이 배임죄 관련 사건인데 배임죄를 폐지를 해서 이재명의 재판을 아예 면소를 시켜서 없애버리는, 자, 그런 다양한 다목적 포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이 이런 효과들을 노리고 이걸 시도를 했지만은 역풍이 만만치 않게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당장 국정조사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 탄핵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뭐 탄핵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그 국회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발의는 할 수 있죠. 그 장관 탄핵은 3분의 1이 발의를 하면 되니까 발의는 할 수 있죠. 그리고 민심이 상당히 지금 요동을 칠 그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이런 꼼수를 뒀는데, 그러니까 헌정체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정권에게 일대 타격을 주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분석도 많이 나오는데, 핵심적인 부분 두 가지를 요점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배후,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검찰 스스로 결정 내린 게 아니죠. 이렇게 결정 내린 배후가 누구냐, 몸통이 누구냐 따져보니까 결국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검찰을 압박을 해서 거의 협박을 했겠죠. 협박을 해서 포기를 하게 만들었느냐, 뭘 노린 것인가. 자, 그 두 가지입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배우가 누구냐, 이것하고 왜 이런 무리수를 뒀느냐. 결국은 뭐 이재명 정권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은 이재명 정권에 일대 타격을 줄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죠. 노만석은 검찰에서 포기를 했으니까 그 꼭대기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퇴진을 했고, 노만석이 있죠. 이재명 정권이 임명을 한 권한대행 검찰청 차장입니다. 그래서 노만석은 일종의 꼭두각시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은 오늘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노만석이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항소 제기를 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자, 법무부 의견도 참고를 했다. 법무부 의견 참고를 했다. 이것은 노만석도 나중에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자기가 다 덤터기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이재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정성호를 딱 건 겁니다. 정성호가 이재명의 친명 7인에 그 자장을 했던 그 정성호죠. 정성호가 개입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사실상 실토를 한 겁니다. 본인은 꼭두각시였다. 그래야지 나중에 자기 죄를 감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언젠가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거고, 지금 당장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는, 그리고 여기 노만석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죠. 이게, 현실적으로 소수당에서는 어렵지만은, 이게 공론화는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만석은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딱 내가 한 게 아니야, 사실은. 이거는, 정성호가 개입한 거야. 이걸 그대로 걸쳐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장 대행인 제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서 숙고 끝에 판단했다. 자,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정결권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도장이 있어야지 그 항소를 포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쳤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어제 사표 제출을 했죠. 그래서 뭔가 이제 반응이 나올 것 같으니까, 협의를 거쳤다고 반응이 나올 것 같으니까는 겨우 한다는 말이, 노만석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미안함, 감사. 서울중앙지검장 정결사항인데 자기가 이제 개입을 했으니까는, 정성호의 명령을, 지시를 받아서, 그러니까는 미안함과 감사,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면 무슨 미안함, 감사로 표시를 합니까? 그 총장 권한대행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나오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다시 발끈했습니다. 어제 사표를 제출을 했는데 오늘 또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사표를 제출한 것은 의견이 다르다. 윗선하고 의견이 다르다. 윗선이라는 건 뭐 용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 책임지기 위해서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한, 자기는 의견이 다른데 관철시키지 못하고 외압에 의해서 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 사표를 낸 거다고 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는 끝까지 항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대정동 2심에, 검찰에 가서 2심에서 따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 김만배하고,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사람들은 검찰 기소보다, 검찰의 구형보다 형을 작게 받았고, 또 거기다가 검찰은 추징금을 다 엄청난 액수를 매겼는데 그 사람들이 이익을 가져간 만큼, 근데 추징금도 인정이 거의 안 됐죠. 김만배 외에는. 그래서 그것도 법리적으로 다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 입장에서 그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에 있습니다. 그 수사팀이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죠. 서울중앙지검장 입장에서 이것을 항소를 해야 된다고 나는 분명히 이야기했다. 그런데 노만석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노만석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위에 정성호가 있고 그 위에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정성호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성호는 이 법무부 장관인데, 이 대장동 그 사건의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을 뺍니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 이야기만 설정을 남기고 이제 발을 빼줘. 조금 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는 일단은 자기는 무관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지시했다는 그 정황이 드러납니다. 어떤 정황이냐 하면은, 자, 정성호는 일단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용산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계속 용산의 지시설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뭐 다른 일 그렇게 신경 쓰는 게 있다고 이렇게 지금 곤란하니까는 지금 발을 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상황을 그렇지만은 상황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용산에서 우리는 그런 상고 문제, 항소, 상고 이런 데 대해서 우리는 가지하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지난번 9월 30일 국무회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재명이 했던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이 그때 이 검찰이 이 1심이
선고된 데 대해서 어떤 항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2심이 선고된 것을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걸 이걸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거를 좀 자제해야 된다. 검찰이 이 상급심에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상고하고 항소하는 거는 항소하고 상고하는 거는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지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정성호가 있었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있었죠. 국무회의니까는. 그런데 정성호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오늘은 정성호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에 직접 지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9월 30일 날 이재명이 기계적으로 검찰이 항소하거나 상고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는 그때 정성호가 했던 말이 딱 지금 다시 끄집어내면은 정성호가 바로 지시했다는 게 들통이 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노만석은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 법무부 의견을 그대로 따랐다는 이야기겠죠. 그때 당시에 정성호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기계적으로 검찰의 항소 상고를 막아라 이렇게 하니까는 정성호가 우리가 그러니까 매일 법무부가 매일 검찰 보고를 받고 있다. 검찰 보고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두로 지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정성호도.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이번에 이 대장동 본인에게 가장 제일 처음에 제기가 된 것이고 이재명의 돈과 관련해서 일종의 비자금, 저수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거죠. 이 대장동 배임 사건, 4천억이 넘는 배임 사건. 그래서 이게 이제 1심이 내려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달 남았던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1심 내려지면은 항소, 상고하는 거를 못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성호가 그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한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번에 정성호가 로만석을 통해서 이거를 항소를 못하도록 저지를 시켜버린 거죠. 이게 앞뒤가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하고 지금 진행되는 거, 그리고 오늘 로만석이 이야기했던 거, 법무부 장관 의견도 참고를 했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결재권인 서울중앙지검장이 1시간 만에, 노만석이 그 말을 한 지 1시간 만에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노만석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 이게 9월 30일 날,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기를 한 것이 지금 그대로 현실화된 그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이 이 항소 저지를 하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대해서 항소 저지를 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고 그것을 정성호가 받아서 검찰청장 권한대행 노만석에게 지시를 했고 로만석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강한 반발을 누르고 항소 저지를 시켜버렸다. 항소를 저지시켰다. 그렇게 결론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몸통은 결국은 항소 저지를 시킨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게 사실상 확인이 되는 이재명의 멘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정성호의 이 대답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실행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까지 지금 이 국민의힘 야당은 물론이고 법 쪽에서도 또 검찰 안에서도 난립니다. 검찰 안에서 노만석에게 일선 그 검사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당신 사퇴하라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검찰들 그리고 거기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보글보글 끓고 있죠. 그 상황을 예상을 할 수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했나?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자기하고 정권을 지키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벼랑 끝에 몰려서 탈출하기 위한 그런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렇게 이제 검찰이 이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은 불이익 변경 금지라는 게 있죠. 형사소송법에 뭐냐면은 이렇게 검찰이 항소를 포기를 하면은 이 5명의 그 민간업자들 그리고 유동규 씨와 정민용 씨 같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두 사람은 같이 이 두 사람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 민간업자는 김만배하고 남호하고 정영학이고 그러니까 이 5명은 전부 다 항소를 했죠. 항소를 했는데 검찰이 같이 항소를 하는 게 통상적인데 왜냐하면 검찰이 구형 때린 것보다 더 작게 나왔으니까는 추징금도 때렸는데 안 나왔으니까는 그런데 검찰이 포기를 함으로 해서 불이익 변경 금지가 적용이 됩니다.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가 없는 거죠.
이 5명의 민간업자와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람들은 1심에서 징역 8년부터 4년까지 받았는데 2심에서 징역형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원초적으로 이제 차단되는 겁니다. 검찰이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추징금이 중요하죠. 추징금이 1심에서는 없었는데 2심에서 매길 수가 없게 됩니다. 검찰의 기소장에는 있는데 검찰이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추징금이 1심에서 받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높이 선고를 못 합니다. 1심이 확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없애든지 그거는 가능하겠죠. 왜냐하면은 이 피고인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만배가 여기서 핵심인데 이 김만배가 이 엄청난 수익을 거뒀는데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재명 쪽의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쪽에서 다 편의를 봐주고 사업자 선정해주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쪽에 그 돈이 428억, 뭐 저수지를 묻어놨다. 천하동인 1호, 그거는 사실상 이재명 거다. 이런 말도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심에서, 그때 그 검찰은 기소를 하면서 김만배에게 무려 6,111억 원, 6,111억 원을 추징을 해야 된다고 그 공소장에 썼습니다. 근데 1심에서 이 428억만 인정을 했죠. 이게 정확한 이 피해 규모를 뭐 산정할 수 없다 이런 걸로 해서 어쨌든 그 김만배에게 1심에서는 428억 원을 그 추징금으로 428억 원을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 428억 원이 최대치죠. 이것보다 더 높게 못 때립니다. 검찰은 처음에 6,111억 원을 때려야 한다고 했는데 1심에서 428억 원을 때렸는데 2심에서 이걸 다 터가지고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를 해서 6천억에 가까운 돈을 추징을 하는 게 검찰의 목표인데 이게 윗선의 방해로 인해서 항소를 못했기 때문에 검찰은 이제 거기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자, 이 상황이 됐고 특히 1심에서 민간업자 정영아 또 그리고 나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안 때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 추징금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김만배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벼락 행제를 한 거죠. 자, 검찰 추징에 6,111억 원인데 428억 원만 내면 되는 거죠. 이게 확정되면은. 그리고 이 김만배 예금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800억 원을 동결을 해놨습니다. 이 법원에서 800억 원을 동결을 해서 이제 추징금이 얼마나 올지 못하니까 쓰지 못하도록 800억 원 동결을 했는데 이거 6천억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800억 원을 동결을 했는데 추징금을 428억을 내면은 나머지 한 400억 원 정도는 다시 김만배 주머니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동결해 놓은 게 800억 원 딱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428억 원 벌금이 이게 확정이 되면은 나머지 한 400억 가까운 돈은 김만배 주머니로 들어가죠. 그리고 동결 안 된 재산까지 다 합하면은 수천억에 김만배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검찰이 항고를 안 함으로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항소를 안 함으로 해서. 자, 그러면은, 검찰 기준은 더 어마어마하죠. 6,100억 원, 김만배가 벌었다고 이제 검찰은 보고 있으니까. 428억만 넣으면 나머지는 김만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김만배가 일확천금을 하도록, 다시 일확천금을 하도록, 떵떵거리고 살도록, 오늘 어떤 국민의힘에서 나온 계산을 보니까는, 하루에, 그러니까 본인이 8년 동안 살고 놓으면은, 어쨌든, 떵떵거리고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있고, 하루에 2억인가 이렇게, 벌 수 있다. 이런 결과적으로 이 판결에 의해서 그런 8년 사는 그 대가로 이런 계산까지 나왔던데 어쨌든 왜 이렇게 이재명이 김만배에게 벼락 형결을 또 안겼느냐. 일단 김만배의 입을 막아야 되죠. 왜? 김만배는 지금까지 이 428억 원 이것도 이제 이재명 게 아니고 자기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만약에 이게 이재명 거였죠. 이재명에게 주기로 하고 다른 이제 편의를 다 받은 거야. 사업자 선정도 의뢰가 되고, 인허가 다 따낸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이것과 별개로 지금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다가 중단됐죠. 그럼 이재명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진술이 되는 겁니다. 일단, 김만배의 입을 막아야 되고, 김만배는 이것뿐이 아니죠. 이번에 대장동 건뿐이 아니고,
그 전에 권순일 그 전 대법관 그 재판 거래 의혹 사건이 있었을 때 이재명이 처음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돼서 2심에서 벌금 150만 원 받아서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은 이재명은 도지사직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고 이번에 출마도 못하고 지금 감옥에 가 있겠죠. 근데 그걸 끊어준 사람이 바로 권순일이고, 전 대법관 그 재판거래 권순일이고, 권순일에게 이렇게 로비를 해서 나중에 자기 거기 하천자유에 고문을 해서 돈도 주고 해서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어주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김만배죠. 그러니까 김만배에게 이재명은 은혜도 갚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폭로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김만배에게 또다시 이 행제를 안겨주는 그런 결과를 이제 노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두 사람이죠. 또 돈벼락을 결과적으로 맡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민간업자 남욱하고 정영학. 남욱 같은 경우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데 검찰에서는 1,007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7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있는데 1심에서 이게 뭐 그 수익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해서 일단 추징금을 제로로 했습니다. 추징금을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형학도 비슷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추징금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정형학하고 남욱, 정영학 두 사람은 추징금 없이 결정이 돼버린 거죠. 추징금은 안 내는 걸로. 형량은 뭐 4년 뭐 이렇게 받았는데 그게 그대로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추징금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형을 살고 놓으면은 남욱은 검찰이 파악한 기준으로 1,007억 원, 1,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자기 돈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사람은 갑자기 또 돈벼락을 맞았는데 이 두 사람은 또 왜 이렇게 이득을 보게 됐느냐. 결과적으로 이 둘은 이재명이 집권하고 나서 계속 법정 진술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유리한 쪽으로. 뭐 자기들이 그때 유동규를 통해서 그 김용이나 이쪽에 그 이재명 쪽에 돈을 줬는데 그 가령 3억 원을 준 그런 것들이 이 유동규가 다 가져가는 줄 알았지 그 위에 가는 줄 이재명 쪽에 가는 줄 몰랐다. 그 전에는 전부 다 알고 줬다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정권 들어서 말을 막 바꾸어서 이재명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해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보답을 받은, 결과적으로 보답을 받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의 핵심 그 접근 정진상 이 1심 선고문에서 성남시 수뇌부라고 계속 이름이 나오죠. 성남시 수뇌부. 이재명하고 정진상인데 정진상이 그때 성남시의 정책실장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시장이었고 이 정진상은 이렇게 되면은 무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정진상은 지금 이 재판부가 아니고 1심 그 선고가 지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1심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가 아니고 형사 33부에서 이재명하고 같이 재판을 받고 있죠. 공범으로. 근데 이재명은 빠져나가고 정진상 혼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1심은 그러니까는 그 김만배 일당의 선고를 내린 1심은 김만배에서 유동규를 거쳐서 정진상에게 이렇게 뭐 428억 원의 뇌물을 이제 약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진상에게 이제 돈이 가도록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하는데 이 공소장에는 이번 선고가 난 공소장에는 실제 뭐 그 이재명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진상에게 가는 돈이 이재명에게 가는 돈이죠. 그렇게 해서 1심에서 뇌물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김만배가 유동규를 거쳐서 정진상에 간 이 뇌물 혐의를 1심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원에서. 그래서 검찰이 반발을 해서 이거를 다시 새로운 증거를 제시를 하고 2심에서 다퉈서 정진상에게 뇌물을 준 김만배가 유동규를 거쳐서 정진상에게 뇌물을 준 이 혐의를 확정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김만배와 유동규를 여기다 더
그 중형을 선고를 해야 되는데, 특히 김만배에게. 그런데 이게 검찰이 이 항소를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2심에서 다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지금 형사 33부에서 하는 이재명하고 정진상이 같이 봤다가 이재명 빠져나간 거기서 정진상이 무죄가 그 선고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물론 다른 재판부지만은 이쪽 재판부의 결과를 그대로 1심에서 나온 결과를 2심에서 따져보지도 못하고 정진상 재판부에서 그대로 그거를 참고를 해서 그 선고를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무죄로. 자, 이렇게 되니까 다목적으로 했는데 결국 이재명 본인을 위한 것이죠. 이것이 다. 자, 428억 원 저수지 2호 이것도 계속 있었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물타기가 되고, 그 다음에 김만배나 정진상이 본인들이 중형을 받고 추징금을 엄청나게 받아서 이렇게 뭐 알거지가 될 정도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오랫동안 그 감옥에 있어야 되고 이러면은 이재명과 연관성을 전부 다 폭로를 할 수가 있죠. 폭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만배 같은 경우는 이것뿐이 아니고 이번에 대장동뿐이 아니고 건설일의 재판 거래 이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는. 그리고 정진상은 대장동 사건뿐이 아니고 백현동 뭐 전부 다 모든 성남FC 이 후원금 의혹 이거 모든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다 파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진상이 입만 열리면은 이재명은 거의 끝나는 건데 이렇게 유리하게 결론이 이제 나오도록 결과적으로 이런 조치들이 취해졌기 때문에 이 정진상의 입도 막을 수 있다. 김만배와 정진상. 그리고 또 하나 남욱하고 정영학 이재명 집권하고 나서 진술이 이재명 쪽에 유리하게 바뀌었는데 2심에서도 계속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이게 얼마 전에도 그랬지만은 남욱하고 정영학은 이재명 재판이 속개가 되면은 그 정인으로 나와야 됩니다. 정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정원에서 이재명에게 아주 이제 유리한 정언을 해줄 그런 것도 그 계기를 마련해놨죠.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은 배임죄, 이번에 이게 배임죄 사건인데, 이 배임죄를 폐지를 하는, 민주당이 나서서, 조기에 민주당이 나서서 배임죄를 폐지를 해버리는, 배임죄 폐지를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조성됐다고 민주당은 이재명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의 대장동 혐의는 면소시켜버린다. 이런 전략인데, 그런데 이것이 본인들은 치밀하게 이거 이제 정성호가 나서서 용산의 민정수석실 그 중에서 이태영 그 변호사 이재명의 변호사 출신의 그 민정비서관 이태영 어제 이제 서종국의 법대로에서 서종국 변호사는 아마 이태영이 나섰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하라고 거기다 보냈으니까는 그 일을 하라고. 그래서 이재명 쪽에서 치밀하게 전략을 짠다고 짰고 이런 그 항소를 포기시키는, 저지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갔지만은 오늘 상황을 자세히 보면은 이 역풍이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에서 뭐 사표를 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내면서 노만석 그 총장 권한 대행이 했던 말을 그대로 뒤집어 버리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검찰들이 반발을 하고 국민의힘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이재명 지키기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민심도 여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이재명이 살아남기 위한 또 하나의 수책을 썼지만은 결국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가서 이재명 정권에 일대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그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월요일 시작되면 또 더 자세한 폭로도 나올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텐데 내일 8시 라이브 선곡하는 정치 수소 시간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